안녕하세요. 저는 APM 플레이스 608호에서 멜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석 대표입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00년 8월 23일이고요. 그날이 좀 상징적이긴 한데 그날이 동대문 APM이 오픈한 날이고요. 오픈 상가에서 처음 도매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우연한 계기에 광저우를 시장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광저우에서 한국인이 상가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상품을 좀 소싱을 해가지고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에서 상품을 납품도 할 겸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갔다가 봤는데, 야, 이거 메드 인 차이나로 대부분 만들어서 한국에서 유통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느낀 거는, 와, 이 시장이 옛날에 있었다라면 진짜 큰 시장이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일단 인구나 소비 계층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계기로 들어갔다가 바로 한 달 뒤에 짐 싸갖고 들어갔어요, 무작정. 여기서 도매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집 얻고 통역 하나 구하고 한 3개월은 그냥 계속 시장 돌고, 또 광저우에 제조 기반이 있어서 원단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원단 시장 맨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인분들한테 하나 둘 오다를 받았죠. 그러니까 패딩이 제일 처음 해받은 오다인데, 첫 납품했던 패딩이 그 소위 업체, 제가 거래 업체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대박난 상품 납품하면서 저도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한 1년간은 동대문 쪽에다가 생산해서 납품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본금이 생기면서 도매시장에, 광저우 도매시장에 한국인 거의 최초로 오픈했어요, 도매 매장을. 그러고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한 10년은 광저우에서 거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서 이제 생산 겨울 상품 같은 거, 패딩이나 기획 상품 중국 기반으로 된 건 중국 광저우 회사에서 생산하고 납품받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여기는 그래도 말이라도 저 150만 원 들고 갔어요. 한국 돈. 그래서 한 2주 있어 보자. 그러고 생활할 만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게 분양하는 거 이제 분양권 사서 해봐야지 했는데, 그러고 못 들어왔죠. 1년은. 그게 이제 자본금 시드머니인데 한국 돈 1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성격이 되게 좀 다가서고 부닥치는 편이라 도매 창업도 그렇게 했듯이 중국 가서도 통역 직원이 있었는데 뭐 열심히 언어를 배운다고 1년 만에 언어는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분들 오시는 중에 언어 해결이 제일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통역 거쳐서 일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1분 떠들면 한 10초에 끝내요, 통역을. 그래서 배운 것 같아. 동대문에 변화된 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도매업이 제일 정점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지금 신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 사이 때는 텔레비전을 키면 KBS, MBC, SBS 채널이 딱 3개예요, 선택지가. 근데 지금은 이제 종편 생기고 하면서 뭐 집에서 채널 보면 뭐 700번도 있고 800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형태의 선택지가 생긴 거죠. 시청자들이 뭐 영상이나 방송을 찾아가는 방법이. 근데 지금 꼭 패션이 그래요. 옛날에는 백화점, 그다음 소위 얘기하는 메이커, 아니면 동대문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옷을 커버했던 큰 포지션이 동대문, 남대문, 구내 기반
도매 상품들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여러 자체 브랜드를 하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병행 수입, 그다음에 동대문 안에서도 또 분류들이 뭐 되게 많이 세분화되잖아요. 저가 상품, 고가 상품 뭐 그렇게 되면서 동대문의 파이가 되게 작아졌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도매지만도 자기 나름대로 브랜딩을 해가지 않으면 시장 경쟁력에서 도태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힘든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의 다양화가 되면서 도매들도 옛날처럼 이제 대량으로 그냥 기본 아이템을 파는 것보다는 자기 색깔을 갖고 자기 브랜딩을 해가면서 젊은 소비층들과 네트워킹, 그러니까 특히 소셜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이가 있고 남자 옷 대표다 보니까 그 전부터 좀 젊은 층이 여자 오너분들이 한 4, 5년 전부터 인스타를 통해서 소셜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는 좀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아, 굳이 도매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소비자한테 내 상품을 알려야 되나? 막 그런 의문점이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집단 상가에 사람이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디자이너 팀들하고 소소하게 시작하게 된 게 2년이고요. 2년 동안 이제 저희 멜러 인스타 이제 인플루언서 팔로워도 한 10,000명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작년 겨울 상품부터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 저희 라방부 제안이 와서 네이버 라이브도 한 2회 정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도 괜찮고 또 파급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이제 신상마켓을 포지션으로 컨텐츠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찍고 하다 보니까 신상마켓에 대해서 이제 피드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매출이 나오니까 매장의 판매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일요일 밤마다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 사진 예쁘게 찍어서 제일 먼저 올리는 게 신상마켓이에요. 정말 모르던, 저희하고는 거래가 없던 분들이 엄청나게 바이럴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봄 상품도 계속 연결이 돼서 신상마켓과 저희와의 코어는 더 좋아진 것 같고 매출 포지션도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의 판매에 대한 흥미를 좀 도매 상인들이 갖기 시작했고,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도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단 먼저 생겼고요. 근래 코로나를 정점으로 한 2, 3년간은 신상마켓을 통해서 새로 진입하는 이제 셀러 시장이라고 좀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꼭 소매 매장이 있어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거였다라면 온라인상에 이제 셀러들이 팔 수 있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플랫폼들이 장벽이 좀 허물어지면서 그냥 젊은 친구들, 작은 상인들, 그 친구들이 저희 기존의 신상마켓이 없었다면 저희 상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신상마켓을 통해서 새로운 셀러들이 유입, 그 다음에 도매 시장에 물건을 살 수 있는 허들이 되게 낮아진 거죠. 지금은 신상마켓 들어가면서 모든 상품이 다 있는데 편하게 구매하고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신상마켓을 통해서 도매 상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옛날에는 진짜 많은 시간을 쪼개서 일을 했어야 돼요. 또 시장이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9시에 시간 맞춰서 시장 나오셔서 다 일일이 다리품 파시면서 하나 살려면 눈치 보이고 어렵게 사가고 막 그랬던 게 도매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창업 자금도 작고 허들 없이 상품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신상마켓을 이용하셔서 좋은 상품들 정보를 얻으시고, 그게 궁금하시면 그 상품 찾아서 시장 나와서 눈으로 또 직접 체험하셔서 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정확한 자기 색깔하고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타겟팅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셜을 조금씩 개발해 나가면 옛날의 창업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고, 또 소비자들하고 피드도 빠르고 곧 성공도 금방 할 거라고 믿습니다. 멜러를 좀 더 확장성을 갖고 글로벌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서 해외 인플루언서들한테 많이 노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 옷을 입히고 바이럴이 되면, 옛날에는 해외로 내 상품을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팔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해서 한 3개월 됐는데 60만 대는 뭐 미국의 인플루언서인데 컨택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 상품을 입고 찍어서 팔로우도 해주고 피드도 해주고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멜러를 좀 더 글로벌로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동대문이란 좀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곳 외에 딴 곳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희노애락? 즐겁기도 했고 울어도 봤고 돈도 벌어봤고 돈도 까먹어도 봤는데, 저한테 동대문이란 놀이터 같이 편하게 이제는 좀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여기서 가장 큰 즐거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놀이터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 놀이터를 신상마켓과 연결시켜서 더 큰 놀이터로 만들고 싶습니다.